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 연구위원 모셔서요.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 상하이 모터쇼가 열렸었는데 이걸 이제 검색을 하면서 기사 제목을 좀 보니까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 권력 이동 예고 또 뭐 신차 백종 브레이크 없는 중국 전기차 굴기 또 존재감 드러낸 중국 기술력 뭐 이런 유해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중국의 전기차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판매량과 수출량 데이터 측면, 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해외 언론의 반응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할 것 같은데요. 매월 판매량, 뭐 수출량, 생산량 데이터가 나오지만 전기차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모든 요인들을 집대성한 게 모터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은 후에 첫 모터쇼가 2023년 상해 모터쇼. 요 상해랑 북경이 번갈아 가면서 모터쇼를 하는데 네. 2023년 4월 상해 모터쇼, 2024년 4월 북경 모터쇼, 2025년 4월 다시 상해 모터쇼. 여기서 그냥 해외 언론의 평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2023년 4월의 상해 모터쇼에서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수십 개의 중국 전기차 부스가 관람객들로 둘러싸였는데 외국 브랜드 내연차 부스는 거의 사람이 없다. 그리고 독일 언론은 관람객들은 중국 브랜드에 경탄했다. 그리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고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북경 모터쇼가 어떻게 보면 해외 언론의 어떤 자극적인 그 기사 제목이 가장 만발한 해인데요. 세 가지만 예를 들면 독일 언론 중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다른 리그에서 놀고 있다. 옛날에 유럽 선생님이 지금은 이미 온순한 학생으로 변했다. 그리고 또 독일 일간 신문에서는 독일 업체들은 이번 모터쇼를 통해 차이나 스피드, 중국 속도가 어떤 건지 알게 됐다. 뭐 또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중에 그 인사이드 EVs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냈는데 서방 자동차 업체들은 끝장났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상해 모터쇼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 그 전기차 전문 매체 방금 말씀드린 그 인사이드 EVs에서 뭐라고 제목을 냈냐면 우리는 미래를 보기 위해 상해 모터쇼에 왔다. 네. 그리고 CNN에서도 좀 자극적인 제목을 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세계를 접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미국은 준비가 돼 있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3년 동안 열린 중국의 모터쇼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을 봐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생산량, 판매량, 수출량이잖아요. 데이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은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판매량 중에 중국이 60에서 70%를 차지한다. 근데 이 비중이 중국 현지 관련 기관의 전망으로는 이 비중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715만 대인데 그 중에 중국이 한 76% 차지하고 올해도 한 70%대는 유지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현지 전망으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중에 중국이 한 80%를 차지할 것 같다. 물론 이거는 전망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 전기차 얘기할 때 항상 중국 시장이랑 중국 외의 글로벌 시장을 나눠서 보잖아요. 해외 수출이 그만큼 좋은, 그리고 한국
뭐 미국 업체든 유럽 업체든 일본, 한국 업체든 결국은 중국 업체의 해외 수출이랑 경쟁하는 거라서. 근데 해외 수출량 숫자만 몇 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가장 최근 2025년 1분기까지 중국 전기차의 수출량을 보면 2020년 22.4만 대에 불과했고요. 21년 31만 대, 22년 67.9만 대, 23년 120.3만 대, 2024년 20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올해 1월부터 3월 올해 1분기 수출량은 전기차가 58만 대인데 그중 승용차 전기차가 40.1만 대. 그러면 현지 지금은 아직 5월이라서 연간 뭐 판매량 수출량에 대한 전망이 조금 격차가 있는데 대체로 올 한 해 중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량은 한 650만 대에서 700만 대다. 그중에 한 30%가 전기차니까 한 200만 대 이상은 돌파할 것 같다. 하지만 네. 올해는 또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관세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200만 대를 확실히 뭐 돌파할 수 있지는 아직은 미지수고요. 단 한 가지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중국의 전기차 해외 수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하나 생겼는데 EU가 3, 4년 전부터 중국산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유럽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EU 쪽에서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겼잖아요. 적게는 20%, 30%, 40%대까지 있는데 근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생기고 나서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EU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관세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이 EU랑 회의를 해서 그러면 기존의 그 관세 10%는 네네. 그대로 하고 추가 관세를 취소하되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최저 가격을 정하자. 그러니까 추가 관세를 매겨도 계속해서 유럽향 수출이 늘고 있고 그러면 그 대신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과거의 내연차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네. 요 네 개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내수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량도 방금 말씀드린 그 숫자만 봐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력을 일단 너무 전문적인 분야, 이렇게 기술력 네. 같은 경우 그걸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에서 전기차의 생산량과 네. 판매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압도적이다. 네. 이게 이루어진 시기가 전기차 네. 자체가 나온 게 그렇게 역사가 뭐 오래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이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이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이 전반적인 이해가 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 뭐 어떤 규모도 그렇고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중국 내에서만 전기차 업체가 뭐 100개 네. 이상 된다. 뭐 네. 이런 통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배경은 어디에 놓고 보면 될까요? 한 가지 네. 요인보다는 저는 한 6, 7가지 오, 복합적인 많네요. 네.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어. 보는데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에서 자동차가 아주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아주 중요한 위치라서 타국이 그 분야에서 확 올라오면 그게 뭔가 심리적인 그게 클 것 같은데 근데 중국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국, 과거 태양광, 전통 산업부터 신흥 산업까지 중국이 정부의 정책하에 10년에서 20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유에서 무에서 유로 이렇게 굴기시킨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해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때는 아직 내연차 시대라서 저는 처음 모터쇼에 간 게 2005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전기차도 안 보였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그 수많은 산업에서 지금은 뭐 AI 반도체가 핫하지만 그 수많은 제조업에서 왜 전기차를 딱 찍었냐면 저희 대학 동창 중에 상해 자동차 그룹에서 21년 차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올림픽에 미국인들이
잘하는 종목이 뭐 육상이나 이런 거. 근데 중국 선수가 가끔 가다가 천재성이 있는 육상 선수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육상 경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계가 네네. 있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근데 올림픽에 그 내연차 말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종목이 생겼어요. 아. 근데 이 새로운 종목은 원래 그 전통 종목을 잘 못해도 마음 먹고 투자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 대학 동창 말로 그러면 전기차라는 새로운 종목을 아예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공격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내수 소비 차원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게 이건 배경이고. 새로운 거니까. 네, 아. 네. 그리고 내연차는 네. 엔진이나 그게 가장 네. 중요한데 중국의 프리미엄 내연차는 가장 약한 게 그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엔진, 프리미엄 내연차의 엔진 국산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해외 업체들은 그거를 사실 기술 이전을 해주고 싶지 않고. 근데 전기차는 네, 그래서 내연차 분야에서 외국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전기차로 오니까 그게 거의 다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전기차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한 7가지로 키워드를 찍네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책 면, 두 번째는 기업 투자, 세 번째는 기술 혁신, 네 번째는 시장 수요, 다섯 번째 밸류체인, 여섯 번째 해외 진출, 그리고 마지막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히 짚어드리면 정책 면에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넘게 전기차 보조금, 물론 마지막 몇 해는 점진적으로 축소했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보통 중국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일단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정책 면에서 아주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하면 2019년이나 20년쯤 되면 한 10년 됐잖아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년으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첫 해는 사람들이 뭐 누가 차를 사요. 그래서 BYD나 여러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회장들이 손을 잡고 중국 정부에 가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그 얼마 안 남은 보조금을 좀 더 연장해 줄 수 없냐. 그래서 그게 2022년 말까지 연장됐어요. 물론 마지막 몇 년은 사실 보조금이 옛날에 보조금 100%일 때보다 뭐 10%, 2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 산업이 지금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그 육성 산업은 2012년부터 20년까지 이 구간의 전기차 육성 정책, 그리고 2020년까지 끝났으니까 또 2021년부터 35년까지 또 추가적인 육성 정책. 그래서 한 10년 단위로 그 당시 그 산업이 발전 상황에 따라 계속 그 정책을 업데이트해요. 업데이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해요. 그리고 중국이 그 국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산업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 정책이 중국의 전체적인 국가 전략이랑도 직결되는 게 중국 그 2020년 9월에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에서 중국의 3060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중국은 탄소 배출 정점 달성,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그냥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2020년에 이거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탄소 정점, 탄소 배출 정점, 탄소 중립 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산업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중에 탄소 배출 이게 가장 큰 게 내연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 투자 면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전기차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BYD와 같은 아주 전형적인 전기차 업체도 있고 뭐 상해 자동차 그룹이나 제일 자동차 그룹 내연차를 주요 사업으로 하다가 십몇 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내연차 줄이고 전기차 확장하고 그리고 그 외에 샤오펑, 리샹, 니오와 같은 옛날에 존재하지 않은 기업이 5, 6년 전에 새로 창업한 기업 그리고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원래는 화웨이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 근데 전기차 제조부터 그 자율주행 기술까지 그리고 샤오미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업체인데 5년 전에 창업해서 이제 4년 만에 이미 성공한 기업.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한국처럼 대부분 이 4개 지역의
자동차 업체는 그 내연차 업체들 테슬라 빼고 내연차 업체들이 발전하다가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까 사실 어쩔 수 같이 없이 하는. 네. 네. 근데 중국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새로운 케이스도 많았다. 네. 그리고 기술 혁신은 뭐 시간 관계를 전개할 수 있는 BYD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그 블레이드 배터리 아주 그 안전 그 지수가 높아진 그런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했고, 그리고 CATL은 뭐 최근에 CATL은 뭐 5분 충전으로 550km를 주행하는 뭐 BYD도 3월에 5분 충전으로 500km. 그래서 기술 혁신이 계속되어 있고, 시장 수요는 최근에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내수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은 그렇죠. 아주 희소성이 있는 시장.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 구독자 중에 이런 코멘트를 하는데, 중국 시장의 가장 큰 희소성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 플러스 세계 최대 제조국 플러스 세계 최대 밸류체인 공급망 네. 국가.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이 14억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 면에서 뭔가 밀어줘야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이 확실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2009년부터 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중소도시는 전혀 상관없는데 대도시, 북경, 상해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십몇 년 전부터 이미 내연차를 사면 번호판을 구매할 때 아주 고가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하지만 전기차를 순수 전기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을 바로 공짜로 주는 이런 정책이. 그래서 내수 시장이 크긴 하지만 뭐 보조금 그 피크 시기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전기차면 한 1,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쪽으로 유도를 정책적으로 네, 많이 그래서 했군요. 확실한 그런 네. 혜택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네. 사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밸류체는 뭐 많이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중국은 그 리튬 광물 자원부터 배터리 소재까지, 그리고 배터리 뭐 모터, 전기차 제조, 충전 인프라 유지 보수까지 단 한 파트의 제조가 아니라 아예 그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경쟁력이 있고, 해외 진출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아주 질주하는 그 해외 수출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업가 정신은 저는 요즘은 뭐 AI나 이런 창업한 그 기업가들은 거의 90몇 년생이잖아요. 근데 내연차든 전기차든 보통 중국의 창업자들이 60몇 년생, 70몇 년생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BYD 왕창후 회장도 그렇고, 물론 그 자기가 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아주 열정이나 그런 게 있지만 또 동시에 내연차 산업은 중국이 사실 양만 컸지 존재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그 상해 모터쇼 때 뉴욕 타임즈에서 제목을 어떻게 달냐면, 중국의 상해 모터쇼를 가니까 그냥 외국 브랜드 복제품뿐이다. 근데 그러니까 내연차 산업은 중국의 시장이 크지만 기술의 그 경쟁 우위도 없고, 뭐 가격은 중저가 위주고 프리미엄은 엔진도 안 되고. 그래서 BYD 왕창후 회장을 포함해서 그 6, 70년대생 중국의 자동차 업체 뭐 CEO, 창업자, 회장들이 마음속에는 내연차 산업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쉬움도 막 있는데 네네. 전기차를 통해서 한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어떤 구도를 확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런 마인드적인 것도 크던 것 같아요. 자동차만 근데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전기차 얘기할 때 이제 인프라가 얼마나 네. 깔려져 있느냐, 네. 그런 부분도 네. 좀 활발하게 깔고 네, 있는 네. 거예요.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뭐 네. 어떤 브랜드 매장은 가서 그 전기차를 구입하면 바로 그 무료로 번호판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내가 챙기지 않아도 그 직장 매장의 그 직원들이 알아서 뭐 어떻게 충전 어떤 분들은 그 길가에 있는 충전대를 사용하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원스톱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아직은 중국 전기차를 볼 때 이거 충전 인프라 괜찮아. 중국에서는 이런 게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미 다 뭐랄까 셋업이 이미 다 돼서
그러니까 나의 경제력에 기반해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내가 중요시하는 성능, 여러 가지 나의 실력과 선호도에 따라 그거를 고르면 돼요. 그리고 전기차 한국에서는 전기차 가격대가 대부분 한 5천만, 6천만. 근데 중국은 뭐 내수 시장도 크지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저가부터 원화로 2천만 원 미만부터 2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모든 가격대가 네.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얘기할 때 한창 발전의 시기에 이제 맞닥뜨렸던 게 네. 캐즘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단계 이제 넘어갈 때 네. 어떤 지체되는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거나 어떤 정책을 제정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장기성과 일관성인데요. 저는 여러 산업에서 중국이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은 전혀 만족스러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GDP든 뭐 산업이든 다 14억으로 제하면 아주 작은 수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기차 발전 단계가 지금 글로벌 각국이랑 좀 격차가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현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전반부랑 후반부, 경기에서 전반부랑 후반부. 전반부는 전동화, 전기화, 후반부는 스마트화. 그러면 전동화, 전기화는 이미 다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스마트화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AI, 자율주행 네. 이쪽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해 모터쇼가 1년 전에 북경 모터쇼랑 비교했을 때 특징이 뭐 4-5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아주 큰 특징이 과거의 하드웨어 강점에 비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이런 아주 소프트웨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NOA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점점 더 많은 자동차 모델에 양산으로 응용한 업체가 많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모터쇼지만 전기차 업체, 그리고 배터리 업체, AI 업체, 뭐 부품 업체, 아주 밸류체인 네. 전체가 오잖아요. 이번에는 밸류체인에 속한 업체들이 그 부스 면적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고 이번에는 1년 전에 비해서 배터리든 AI든 아주 그 밸류체인 공급망이랑 관련된 업체들이 1년 전보다 더 돋보였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든 중국의 전기차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1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근데 이제부터는 더 자율주행이나 더 네네. 소프트웨어 후반부 이 경기의 후반전에서 더 우위를 점하자.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뭐 100개 업체 말씀해 주셔서 사실 네. 이 100개가 뭐 다 살아남고 다 잘 나간다가 아니라 네. 이제 경쟁을 네.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돋보이는 업체 중에 하나가 비아디. 잖아요. 네. BYD. 뭐 4월까지 138만 대 판매, 굉장히 해외 확장도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목할 만한 포인트 시간이 없지만 좀 짧게 있을까요? 네. 3월부터 5월 초까지 한 5가지 최신 동향인데 시간 관계를 네네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가장 최근 4월 27일에 BYD 자사의 4번째 자동차 운반선인深圳, 그 도시 이름深圳호가 7천여 대 전기차를 선적해서 브라질로 출발한대요. 방금 제가 4번째 자동차 네. 운반선을 말씀을 드렸죠. BYD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한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피크에 달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특히 21년부터 공격적인 해외 확장을 했는데 그래서 2022년에 BYD가 뭘 했냐면 50억 달러로 LNG 연료를 쓰는 자동차 운반석 8척을 주문했어요. 그 8척이 2024년 1월부터 첫 2번째, 3번째, 4번째. 지금 2024년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4번째 자동차 운반선까지 실제로 출항했는데요. 5번째, 6번째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출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BYD가 자사 전용으로 주문한 자동차 운반선은 보통 한 7,000대에서 9,000대를 선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그 첫 자동차 운반선은 4,000대를 선적해서
출발했고 유럽으로 출발했고 2024년 말에는 두 번째 자동차 운반선은 5,000대 선적에서 유럽으로 출발했고 세 번째는 5,000대 선적에서 또 유럽, 네 번째는 4월 27일에 네 번째 자동차 운반선은 7,000여 대를 선적해서 브라질로 출발. 그래서 BYD 해외는 유럽, 동남아, 중남미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회사랑 섞어서 선적 안 하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부터 8척의 자동차 운반선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 네. 이게 왕창구 회장의 의사결정이에요. 최근에 그 이슈로는 전반적인 의지를 좀 네. 읽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였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신딩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